선관위원회가 지금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사과는 책임이 아닙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고용 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 의혹이 만연되어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그 부패를 시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주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부패 악습을 적당히 활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내부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 행위도 버젓이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보인 태도에는 도무지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 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 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하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입니다.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소 고발된 피의자의 피의 사실의 한정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 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신용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로 보입니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채용에 이어서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이 이르는데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의 부패 행태는 관행을 존중받을 조직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름아름 세습, 행복한 고용 세습을 누렸던 것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선관위의 다른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면 성실한 선관위 직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습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마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또다시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성도 없었고 선거를 관리하는 데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위직과 상급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만 벌써 11건입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복마전이라고 하는 비난이 조금도 과장된 게 없습니다. 고용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기관인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석 달 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력 같은 채용 지원자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유권자 4,400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실수입니다. 이러니 선관위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은 또다시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거부했으니 후한 무치함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의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수한 기관의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95년도 감사원법 일부 개정이 있을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2016년과 2019년에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과 법률의 관련 조항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기 조직 보호만을 챙기는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선관위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직무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 사무총장도 사퇴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은 선관위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 세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 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은 사퇴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채용 비리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선관위가 반성과 책임으로 문제를 풀어낼 마지막 양심은 남아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가져봤지만 역시 헛된 기대였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강제 조사권이 없는 이 권익위의 조사는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걸 보면 도대체 얼마나 감춰야 할 치부가 많기에 그러는지 선관위를 향한 의구심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선관위의 문제는 소쿠리 투표 관리 부실, 아빠 찬스, 형아 찬스의 채용 비리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선관위 채용 공고에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지원자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겪고 또 채용에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는데 아니 선관위는 이 청년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대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